안녕하세요. 강명진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기가 힘들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느껴지는 씁쓸함, 그게 바로 나이 들매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55세 남성이었는데 예전에는 산을 오르는 게 취미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 계단조차 오르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 중이었고 치료를 미루다 보니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잠깐 서 있어도 힘이 듭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무릎이 아프니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걸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관절도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절은 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100세까지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릎, 허리, 어깨, 이 세 부위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는 관절 건강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절 건강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면 관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망가지는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절이 약해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관절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을 보호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지는 것이죠. 둘째, 잘못된 자세가 문제를 만듭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통증을 불러옵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면 관절의 정렬이 흐트러지고 마찰이 심해집니다. 셋째, 영양 부족도 한몫합니다. 뼈와 관절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칼슘, 비타민 D, 콜라겐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연골이 닳아갑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이 줄어들어 더 쉽게 손상됩니다.
넷째, 체중이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에는 35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그러니 살이 질수록 관절은 점점 더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도 관절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관절을 망가뜨리고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관절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걷기, 수영, 가벼운 스트레칭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를 꼬지 마세요. 또한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높이에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영양을 제대로 챙기세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드세요. 연어,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근육이 강화됩니다. 넷째, 체중을 조절하세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할수록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커지니 신경 쓰세요. 다섯째,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60세였고 2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해 왔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운동하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저는 시간이 없어요. 장사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운동할 틈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막상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하루에 10분씩만 걸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걷거나 점심을 먹고 잠깐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움직이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앉아 있을 때도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세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 허벅지에 힘을 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무릎 관절이 한결 튼튼해집니다. 셋째, 계단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무릎이 너무 아프다면 무리해서 계단을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 번이라도 계단을 이용하면 허벅지 근육이 단련됩니다. 넷째, 가게에서 서 있을 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보세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다리 붓기도 줄어듭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군요. 그분은 이후로 생활 속에서 작은 운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병원에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프고 다리 붓기도 많이 줄었어요. 이처럼 관절 건강은 거창한 노력보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움직여 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려 보세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5년 후, 10년 후에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 역시 필수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진료실에서 한 5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정작 본인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있고 체중도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다리를 자주 꼬고 앉는다. 둘째,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을 쾅 하고 굽힌다. 셋째, 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이 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무릎과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첫째,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과 척추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척추에 무리가 가오 허리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는 습관. 한국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합니다. 방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이 있는데 이 자세는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체중의 7배가량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연골이 손상되고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셋째,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을 툭툭 굽히는 습관. 계단을 내려올 때 발을 강하게 내딛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연골이 닳게 됩니다. 넷째, 잘못된 신발 착용. 너무 딱딱한 신발이나 높은 굽의 신발을 신으면 무릎과 허리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특히 슬리퍼를 자주 신으면 발이 불안정해지고 걸음걸이가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리한 스트레칭. 유연성을 높이려고 무리하게 다리를 찢거나 깊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오히려 관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관절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발을 바닥에 나란히 두세요. 다리를 꼬지 않고 앉는 것만으로도 허리와 골반의 균형이 바로 잡힙니다. 둘째, 의자 생활을 하세요.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가능하면 좌식 생활을 줄이고 허리가 받쳐지는 의자에 앉으세요. 셋째, 계단을 내려올 때는 천천히 발바닥 전체로 디디세요. 무릎을 보호하려면 발 뒤꿈치부터 닿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내려오면서 무릎을 꺾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넷째,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너무 높은 굽이나 딱딱한 신발을 피하고
발바닥을 잘 지지해 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다섯째, 무리한 스트레칭은 피하세요. 유연성을 높이려고 과도한 동작을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절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위에서 말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고쳐보세요. 관절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과 생활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에 좋은 음식을 따로 챙겨 먹기보다는 그냥 평소 먹던 식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0대 여성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관절 건강에 신경을 써서 지금도 큰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었어요. 그리고 절대 관절에 나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죠. 그분은 50대 이후부터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관절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어, 고등어 같은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달걀,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 식품,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연골뿐만이 아닙니다. 연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이 덜 손상됩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셋째, 녹황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연골을 보호하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넷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이 빨리 닳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요리를 할 때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관절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도 알아봐야겠죠. 첫째,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이 지방은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연골을 빠르게 닳게 합니다. 둘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같은 음식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술과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과 카페인은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짜고 자극적인 음식.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촉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 건강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관절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혹시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드시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꿔보세요.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관절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통증을 줄이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관절 통증은 가만히 두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65세 남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자주 아파서 바스만 붙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통증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 통증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찜질과 냉찜질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따뜻한 찜질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얼음찜질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 급성 통증은 냉찜질이 필요합니다. 냉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염증과 부기가 가라앉습니다. 찜질팩을 수건에 감싸서 1520분 정도 올려두세요. 오랫동안 쑤시고 뻐근함 같은 만성 통증이면 온찜질을 해야 합니다. 온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냉찜질과 온찜질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마사지로 통증을 줄이세요. 잘못된 마사지는 오히려 관절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을 직접 누르기보다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릎 마사지 방법은 무릎을 감싸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를 가볍게 눌러 근육을 풀어줍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무릎 옆쪽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허리 마사지 방법은 허리에 손을 올리고 가볍게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허리 주변 근육을 주먹을 쥐고 부드럽게 두드려줍니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줍니다. 어깨 마사지 방법은 어깨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근육을 풀어줍니다. 목 뒤쪽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어깨를 둥글게 돌려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관절 주변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셋째, 통증을 줄이기 위한 스트레칭을 실천하세요. 단순한 마사지뿐만 아니라 적절한 스트레칭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곧게 뻗고 10초간 유지합니다. 다리를 바꿔서 반복합니다. 허리 관절 스트레칭은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허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유지합니다. 어깨 관절 스트레칭은 한쪽 팔을 반대쪽으로 뻗어 가슴 앞에서 잡아줍니다. 반대쪽 팔로 살짝 눌러줍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가끔 통증이 있더라도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서 지속적으로 소리가 날 때, 관절이 심하게 붓거나 열이 날 때,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할 때,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과 적절한 대처만으로도 관절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까지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며
관절 관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관리법을 실천하면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을 알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문제입니다. 운동 부족, 나쁜 자세, 체중 증가, 영양 결핍, 스트레스 등이 관절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둘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절 건강법.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씩 가벼운 산책, 계단 오르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세요. 다리를 꼬는 습관을 버리고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는 것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체중을 관리하세요.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35배 증가합니다. 셋째, 관절에 좋은 음식을 먹자.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은 관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 두부, 곡류는 근육을 강화해 무릎과 허리를 보호합니다. 녹황색 채소와 견과류는 뼈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 짠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관절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기억하자. 급성 통증에는 냉찜질,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을 하세요. 마사지는 직접 관절을 누르지 말고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초기 치료를 받으면 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관절은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늙으셨나요?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항상 아껴주고 잘 돌보며 살아왔네. 우리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관절 건강을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관절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지혜의 강명진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